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 학교 관리자이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수행하려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국대현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어, 학교에 있는 교사들에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뭐 교사 생활 등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동안 교육부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지침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또 한때에는 녹색성장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가 많이 내려온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닿는 대로 환경교육과 또 녹색성장교육이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학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지속가능 발전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영어로 이제 sustainability라고 하는데 이거의 개념을 보면은 먼저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생태학적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은 생태계가 상호작용, 기능, 생물 다양성, 생산 등을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지속 가능하게 무엇이 유지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보면은 뭐 과거에도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것이 그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1987년에 개최된 환경 및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그래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하기도 부르고 이제 1987년에 발표된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한번 떠올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셔서 또 화장실에 가고 또 세수 또는 샤워를 하시고 또 아침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물론 못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학교에 출근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원을 소비하게 되고 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이런 것들이 소비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환경에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것이죠. 즉 환경 오염을 유발시켰을 것이고 또 알게 모르게 환경 훼손을 기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이 계속 인간들이 그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오염을 유발시킨다면 과연 우리의 후손에게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을 그대로 드릴 수 있을까? 즉 우리 후손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생각하게 된 시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은 개념의 태생적 기원이 환경 보존에서 출발하고 있고, 발전의 개념을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사회 전반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들에서 이 개념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발전의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지 않은 것으로 그런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약간 혼재되고 있는데, 경제계 또는 개발론자들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당초 생각했던 개념과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거에 대한 비유가 보존을 위한 개발이냐, 개발을 위한 보존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지속가능 발전의 원리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처음에는 환경 보존에서 기원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개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 이념과 원칙은 세대 간 형평성, 성평등, 평화, 관용, 빈곤 감소, 또 환경 보존 및 복원, 천연자원 보존, 사회정의, 이렇게까지 광범위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것은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그런 일들, 또 성평등은 남녀 평등에 대한 얘기들이 다뤄질 거고, 빈곤 감소라는 데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가의 삶의 질, 또 그 다음에 사회정의, 그래서 소셜 저스티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은 리우 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리우 선언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의 기본 원칙 27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원칙 한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후할 권리가 있다. 즉,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발전의 권리는 발전과 환경에 대한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의 필요 모두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을 우리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서로 다른 여러 지역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생활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의 필수 요건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들 사이에 있는 그 빈부격차를 줄이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우 선언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원칙을 살펴보면 환경 보호는 발전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발전 과정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은 환경 자체가 보호가 잘 돼 있어서 환경에 있는 자원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환경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발전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을 잘 시키려면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발전 분야의 국제행동은 모든 국가의 이해 및 필요도 반영해야 한다. 자, 이렇게 국제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황사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과 더불어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지속 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을 감소 제거하고
적절한 인구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생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속 불가능한 생산에 특히 유의해야 될 점들은 뭐냐면은 제품을 생산할 때에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소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재사용한다든지 또 아껴 쓰기를 실천하는 것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칙에 관련되는 우리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여성은 환경 관리 및 발전에 있어 중요한 담당을 한다. 또 따라서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속 가능 발전 달성의 필수 요소다. 이것도 이제 역시 그 성평등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겠죠. 다음에 이제 전쟁은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파괴한다. 평화, 발전, 환경 보호는 상호 의존적이며 분리될 수가 없다. 즉 전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속 가능성의 영역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간단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원이 환경,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사회 그 세 가지 분야가 나오고 밑에 이제 문화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크게는 환경, 경제, 사회 세 분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상호작용이 지속 가능성 및 지속 가능 발전의 핵심이 된다. 즉 환경과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조화롭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즉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사용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교육의 개념 ESD라고 써있는데 이건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이렇게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한 미래와 또 사회 변혁을 위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운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서 2005년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2005년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는 매년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사항을 1년 동안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해를 생물 다양성의 해라는 식으로 정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 해 동안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수행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경우 그 중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생물 다양성회 같은 것은 1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경우는 그 중요성 때문으로 인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해라고 지정을 하고 그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래서 그 교육부하고 한국유네스코가 주축이 돼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이제 2005년부터 전파를 하였지만은 아직은 조금 성과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동안 좀 몇 년 동안 지속했지만은 이번에도 과학창의재단에서 저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 복잡성 1번에서 환경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환경 오염이 있겠지만은 여기에 인구 문제, 식량 문제, 또 자원 문제, 또 지구 환경 문제인 산성비,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매우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즉 환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환경 오염이나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은 그 뒤에는 굉장히 복잡한 원인들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산성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문제가 심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황산하고 질산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러한 산성비를 막기 위해서는 원인 물질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황산과 질산이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를 따져보면은 주로 화석 연료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탈황 시설이라는 것들을 둬서 황산의 발생을 이제 우리가 억제해서 산성비를 상당히 막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했는데 사실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오존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식의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것이 나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환경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독립적인 문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각 문제 간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인구 문제를 간단히 해결한다 그래서 모든 뭐 자원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두 번째로 이제 환경 문제의 복잡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특정 지역 또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범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또는 세계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나라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제 문제의 복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학자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또 행정과 법률 분야에서는 규제와 법조문의 강화를 하고 또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최소성장의 정책이라든지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과 실천, 계몽 운동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환경 문제 복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이론하고 제도적 장치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어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은 다른 영역 및 제도들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못하고 고립되고 분열되었던 점이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체제를 갖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환경과 인간, 또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조화가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자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필요성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즉 환경을 단순히 그 환경적인 기술이나 또 제도적인 측면 갖고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환경적인 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냐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것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목표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인간 가치와 환경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자연, 사회, 문화, 경제 시스템 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이해하고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며 지속 가능 발전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자연, 사회, 문화, 경제 시스템 간의 상호,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아까 지속 가능성 끝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조화롭게 서로 상호 연관성이 되어 있음을 살펴봐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끝으로 활동적으로 참여한다. 즉,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좀 이해하시기 좋게 좀 전에 제가 환경 문제의 복잡성을 말씀드릴 때 산성비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 환경 기술적인 측면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즉 탈황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다른 주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죠. 어떤 예가 드냐면은 여름철의 불청객 중에 한 가지인 오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때는 지구의 오존에 구멍이 만들어져서 즉 오존층이 파괴돼서 자외선이 지상으로 통과되어 피부암을 발생한다는 사실들이 많이 알려지고, 또 이러한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프레이 제품들을 쓰지 말자 하는 그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지금 오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존 문제라는 것은 여름에 오존 농도가 매우 높아지는 날이 돼 있고, 또 그래서 그 일기예보에서 오존 경보를 내리게 되면은 그날은 운동과 외출을 삼가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오존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존층 파괴 있는 오존이 다른 오존이냐 같은 오존이냐입니다. 같은 오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오존이 지구에 있어서 위치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즉,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존층 파괴에 대한 오존인 경우에는 이 오존이 지상에서 10km 이상 높이에 있는 성층권 근처에 있는 오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존 경보, 그런 거에 관련된 것은 지상에서 1km 이내에 있는 대기권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대기권에 그 오존의 질소화, 오존은 또 줄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기권에 있는 오존일 경우에는 이 질소화합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질소화합물이 그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오존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럼 이 질소화합물은 어디서 나오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 자동차에 있는 엔진이 굉장히 높은 고열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됐죠. 아울러. 그래서 자동차에는 엔진과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질소 산화물이 오존으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경우에 산성비의 경우에는 탈황 시설로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질소에 대한 문제는 탈질 시설 같은 거로 막을 수가 없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의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요소수를 사용해서 좀 언제 많이 문제가 됐던 요소수를 사용해서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굴뚝에 있는 연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자동차의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사회, 경제 세 가지 분야에서 다 같이 합쳐서 이것에 관련된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산성비의 경우와 달리 환경 기술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기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경제적 방법이 되겠죠. 또 아울러 여름 같은 경우에 특히 오존 문제가 심각해진 경우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인데, 그런 경우에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하는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지 일반 국민에게 이제 계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회적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현재 많은 오전 경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적인 측면의 고려로서는, 즉 환경 기술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해야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 목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식 또 관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것에 포함된 가치와 실천 방법도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된다 그러면은 뭐 환경적인 측면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놔두고요. 경제적 측면을 보면은 경제 성장의 한계와 잠재적 가능성, 또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 또 환경과 사회 정의를 고려하여 개인과 사회의 소비 수준을 평가한다. 즉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환경 보존이 안 되면은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측면을 한번 본다면은 각 사회 주체들에 대한 이해 및 사회의 변화, 발전과 관련된 이들의 역할을 인식한다. 또 의사 표현과 정보 선택 합의를 도출하고 또 갈등 해결을 위한 민족의 이런 것들도 이제 왜 생각하냐면은 빈부격차에 의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환경 파괴나 환경 오염으로 해서 역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의 교육의 목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속 가능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는 것 이상이다. 즉,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지식을 그냥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연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핵심이 여기에 제시한 대로 가정, 학교, 사회 등의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을 향한 변화를 촉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 접근, 총체적인 접근, 가치 중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참여적 의사결정, 지역과의 관련성 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통합적 접근이라는 것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경제, 사회,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참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 또 지역과의 관련성 그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을 얘기한다면은 여기서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정의, 의미, 중요성, 필요성 등 지속가능 발전 자체에 관한 내용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관련된 핵심 내용, 가치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도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에서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남용이라든지 또 과소비라든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과 같이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 행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이라든지 다양한 파트너십의 참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남용 고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면은 재생 가능한 자원이 있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마시고 있는 콜라나 뭐 이렇게 사이다들 마시는데 캔이 있으면은 그 알루미늄 캔은 재생 가능한 자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비하게 되면은 요즘 일부는 좀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갖고 하긴 하지만은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후변환이 이런 것들은 이제 지구온난화라든지 CO2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만약에 감소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환경이 훼손돼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데 이런 환경 훼손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끝에 설명하는 그 다양한 파트너십의 참여에 대한 것들은 어, 우리와 전 세계의 시민이 이러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두 가지가 각각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학생들이 단지 지속가능 발전이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식을 얻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등의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계획하고 촉구하며 유지하는 기능과 소양을 제공해야 하므로 이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지식만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이제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다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특히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는 이러한 참여에 대한 것들, 변화를 계획하고 촉구하는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과연 지속가능 발전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수행할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큼직큼직하게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이냐, 또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 서로 통합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정도로 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이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을 갖는데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차차 하나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그거를 설명드릴 테니까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